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력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의대 정원 확대 추진하다가 무릎을 꿇은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대 정원 확대를 정책으로 내놓은 이후에 의사들이 본인들의 이 먹거리, 본인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집단 휴업, 집단 파업에 역대 정권들 다 두 손 두 발을 들고 위력에 항복을 했지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역대 그 어느 정권이 못했다고 나는 손을 놓지 않겠다. 반드시 나는 의대 정원 확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며 여론을 통해 위력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위력계 지금 쑥대밭, 의사들의 블라인드 커뮤니티 난리가 났으며 전공의 충격 예언글, 의사 파업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들만 들어가는 의사들 블라인드에 어떤 분이 그야말로 박살내는 글 올렸습니다. 의사들 필독, 특히 전공이라면 꼭 읽어봐라. 기사들 봤어?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의 이재희 변호사가 사직서, 일괄, 포괄적 수리, 금지 명령은 위법, 장관, 차관, 사직할 권리 방해해 직권남용이라고 되어 있네. 너희 의사들 왜 쑥대밭이 됐는지 이제부터 잘 들어. 첫 번째, 장관과 의사의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 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을 할 수 있어. 의사들은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지. 복지부 장관이 중대장이라면 의사들은 중대원이야. 장관과 의사는 상명하복 관계야. 장관은 너네 의사들의 직속 상관이라고. 지금 이 사태는 중대장, 장관이 중대원, 의사들에게 전쟁이 났으니 부대 이탈,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중대원들, 의사들이 한날 한시에 못가, 저가를 XX 1818을 시전하며 사직서를 던지고 도망가버린 상황이야. 사직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냐라면서 말이야. 의사가 군인이냐고? 직장에서 상사 말 거부하면 처벌받는다고? 그런데 의사는 장관 명령 거부하면 처벌받아 이것들아.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인보다는 군인에 가깝다. 둘째, 의사들이 장관을 고소 고발하는 것 적반하장. 복지부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고, 의사들은 장관의 명령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장관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 고발한 거야. 느낌이 오지 않니? 나의 법률적 판단으로 보기에 장관의 명령은 합법적이고 설사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국민들 생명 보호이기 때문에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 행위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99.9%라고 생각해. 물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기상천외한 꼬투리를 잡아서 처벌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의사들의
장관 고소는 어떻게 보이니? 환자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서 장관이 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와라 라고 명령까지 하며 외쳤더니 의사들이 내가 사직할 자유를 침해했다라면서 장관을 고소한 건데 적반하장 같아 보이지 않아? 너희들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셋째, 의사들이 항복이 아닌 진압을 당할 경우 예상 형량. 내가 며칠 전부터 의사들 너희 향후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건의하고 충격적으로 예언하고 했었어. 의사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될 것이고 의사들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내가 충격적으로 예언을 했었지. 상상이 안 되지. 왜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줄게. 가나다라 진압의 풍경. 아마도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것이고 팩트. 1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장관의 조사 후에도 계속되는 명령 거부하다가 체포되고 복귀를 조건으로 석방될 것이고 10명 이상의 의사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모두 구속될 거라고 생각해. 이 시점이 너희들 의사들 폐업, 폭망하는 진압의 시작이 되는 거야. 형량 예측. 수괴, 의사들 중에 수괴 1명에서 5명, 살인죄, 업무 방해, 위려법 위반 등등등 사형, 구형, 무기징역 1등, 25년, 2등, 15년, 3등에서 5등, 선고 끝까지 복귀 안 해서 구속된 의사 10명 내외, 살인죄 등 사형, 구형, 10년 이상의 실형 선고,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의사 100명 내외, 위려법 위반 등 3년 구형, 징역 1년에서 3년, 집행유예 2년에서 3년. 자,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안 보이니? 의사들 여기까지 또 있지. 면허 취소, 행정 플러스 손해배상 100억 원대 이상, 민사도 같이 따라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복귀 명령 거부하다가 조기 복귀, 불기소 40%, 기소유예 30%, 벌금형, 구약식 30%. 가나다. 아래 그림은 환자가 1명 죽었을 때의 양형 기준이야. 진압 시까지 최소 100명은 사망한다고 볼 때 형량 많이 나오겠지. 알아서 판단해봐. 내 판단대로 체크해봤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죄수의 딜레마. 공소사실 A, B, C, D는 위대의 정원을 확대되면 향후 의사로서의 소득이 줄어들 것에 불만을 품고 경제적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해의 목적, 다수의 환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미필적 고의,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절하기로 모의하였다. 중략 A, B, C, D의 행위로 인하여 인과관계 98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살인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A, B, C, D, ABCD는 100명이 넘지. 100명 넘는 의사들이 1명도 빠짐없이 공소 사실을 부인할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중형받는 거 알지? 분명히 많은 의사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모두 동의하고 반성을 할 거야. 그게 다수일 거야. A, B, C는 무죄를 다투고 D는 자백을 했다고 치자. D의 자백은 A, B, C의 범죄의 증거가 돼서 모두 유죄가 나온다 이것들아. 즉 공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자백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유죄가 된다고. 물론 각 병원별로 사정이 다르고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예외는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야. 니네 의사들 대빵이 위려 대재앙의 워딩을 사용한 것,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적 사직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생명이 희생되어 매우 중한 점, 반면 초범인 점 중략하면 너희들 의사 파업 수개는 무기징역이고 다수는 10년 이상 나올 거라고. 쑥대밭 된다고 의사 파업하면. 업무 개시 명령에는 복귀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는다는 것을 계속 고지할 거야. 그래서 환자의 죽음이 예견 안 됐다. 장관이 사직에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 등의 변명은 안 통하고 너희들이 매를 벌 거다. 이 의사들아, 전공의들아. 그리고 중요한 건 민사 판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관련 형사 판결문이야. 살인죄 형사 판결문만 첨부하면 다른 증거 한 개도 없어도 한 명 사망 시 사망한 유족들에게 보통 5억에서 10억 배상하라는 판결문이 나오게 돼. 100명이 죽으면 최소 100억이 넘겠지. 업무 방해가 인정된다면 너네 의사들의 파업으로 입은 손실 하루당 10억, 큰 병원이 1년에 10조를 본다고 치면 하루면 10억은 되겠지. 10억을 배상하라고 나오게 돼. 이것도 최소 100억 원 넘겠지. 그리고 기존에는 환자 죽으면 병원이 대신 내주고 병원은 너네들에게 영업 손실 묻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불법이거든. 의사가 수술하다가 실수로 환자를 죽인 게 아니라 의사가 고의로 환자 죽인 거라서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이건 병원이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이걸 원칙대로 한다면 의사들 개인에게 묻게 되는 거다. 왜 과거에는 안 했냐고? 의사들 눈치 봐서 안 한 거야. 원래 다른 업종에서 불법 파업 일어나면 근로자에게 공장을 멈췄다고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거야. 의사, 너네들도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잖아. 다른 업종은 모두 목숨 걸고 파업하는 거야. 특히 내가 정부에 여러 루트로 건의했거든. 정부 통합지원센터 만들고 검경 합동 수사하고 민사소송 지원까지 해서 민형사 입체적으로 의사들을 조지라고 건의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정부가 모두 다 채택했어. 이 쑥대밭 돼버린 의사 파업쟁이들아. 민사소송 지원이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A, B, C가 파업을 해서 A가 죽으면 A의 유가족들에게 A, B, C의 행위와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거야. A의 유족이 국가가 아니라 A, B, C를 물어뜯게 던져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 의사들 파업에는 장기화돼도 과거랑은 다르게 정부의 타격이 적을 거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너희들 쑥대밭된 의사들 왜 자꾸 정부를 고소 고발하는지 모르겠어.
옆에서 같이 성토해주고 뭐라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법정에 서게 될 때 그게 얼마나 파렴치하고 의사 너희들의 목을 조르는 행동이 될지 잘 판단해봐. 그리고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의사들이 투항하지 않으면 긴급명령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극적으로 비상대기권을 발동할 거야. 누가? 윤석열 정부가. 내가 대통령과 정부가 긴급명령 발동에 부담을 줄여주게 하려고 긴급명령 찬반 설문조사까지 공개적으로 했잖아. 찬성 90%의 설문을 보면 대통령은 하고 싶지 않겠니? 그리고 아직 국세청이 조치가 없잖아. 국세청이 너희 대형 병원들 조지고 긴급명령 나오면 의사들 이권이 영구적으로 무너질 거야. 긴급명령 나오기 전에 투항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긴급명령이 나오면 유력한 게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권한을 주기. 파업이 길어진다면 국민들이 간호사도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겠지. 그럼 의사의 의료 독점권이 근본적으로 쪼개져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 의료행위 허용, 물리치료사 등 죄다 독립할 거다. 의사들에게 목적세 또는 부담금 부과, 미용, 도수 등의 의료 사치제 종사 의사들의 소득이 50% 감소, 그 돈으로 필수 의료 플러스 환자 유족 플러스 이공계 R&D 지원, 국민들이 대환호할 거다. 이 멍청한 의사들아. 그리고 군 병원 빵꾸나면 미필 의사 징집 플러스 40세 이하 재입대할 거다. 비상시를 전제로 모두 가능함. 환자 사망자 쌓여서 명분 생기고 법적으로 가능하고 국민들이 환호하겠지. 그럼 되는 거야.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대머리 독수리가 죽어가는 짐승 곁을 돌면서 죽기만을 기다리잖아. 약해지면 뜯어 먹으려고. 멍청한 짐승은 대머리 독수리가 자기 편인 줄 안다니까. 먹히지 말라고. 먹힐 거면 나도 한 입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닉네임은 변호사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글을 남기셨는데 지금 실제 들어가 보면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의사를 파업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준비하고 있다? 아예 뿌리채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급명령 발동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권을 발동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